자, 하우머니 시간 양수경 팀장님, 오늘 연말인데 좀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셨나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그런 네. 재테크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해가 바뀌면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모르는 정보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자, 금융권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내년이 되면은 혜택이 사라지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선호하는 소득공제,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있었던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상품이에요. 예, 장마. 네, 그렇죠. 이 장기주택 마련 저축의 장점이 7년간 가입을 하시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 네. 비과세라는 의미는 이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실은 소득공제가 혜택이 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제 내년에는 비과세까지 이제 해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이렇게 폐지가 되는 표면적인 그런 이유는 이유가 뭐죠? 네. 예. 그러니까 모아둔 자금을 실제로 어떤 그런 주택 구입을 사용했는지도 검증이 어렵고 또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 혜택을 받기에 뭐 이런 과세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지적 때문에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2012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장기주택 마련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비과세 혜택을 위해선 장기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된다고 올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목돈을 넣어놓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즉시 연금보험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죠.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즉시연금보험도 앞서 장기주택 마련 저축처럼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거치자금을 넣어놓으시고 10년이라는 이상의 유지기간을 득하시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이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연금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복지정책 이런 부분들로 좀 활성화가 되면서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좀 목돈을 가입하시고 계신 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준비하시는 부분이라면 즉시연금보험 가입이 올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가입을 하셨던 분들 경우에는 이 비과세 혜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그대로 비과세 유지가 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12월 네. 31일까지 가입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장마저축 그리고 또 즉시연금보험 올해까지 가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네, 많이들 예. 아시고 계시겠지만 집을 장만하면 집에 대한 그 취득세를 내시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최근 뭐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심하죠. 근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그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살리려고 원래 그랬었죠. 이제 예. 취득세 4%에서 그걸 2%로 감면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올해까지예요. 그래서 혹시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는 되어 있지만 정말 거주의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그런 희망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취득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예. 뭐 이렇게 올해까지만 하는 게 많은지. 아니, 2012년에 지구 멸망한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다 올해까지 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연말에 다들 하나하나 챙기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그렇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집을 산 사람에게는 깎아주고 1월 1일부터는 취득세에 대해서 온전히 다 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사기 위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그걸 지금 당장 하셨던 거는 아니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의 속도를 올해에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네. 올해 안에 좋은 그런 결실이 네. 또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한번 확인차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네.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의 좀 이득을 남길 수 있나를 생각해 보시고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뭐 필요한 거 아니라면 또 서둘러 가입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금융권의 변화를 들어보니까 조금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좋아지는 건 없나요? 네. 내년부터? 예. 네, 저도 참 좋아지는 걸 찾고 싶었는데요. 우선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그 무주택자, 서민주택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그 소득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행에는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수당 합산 기준에서 상여금을 더한 총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런 생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부부 합산 연소득이 각각 5천만 원 이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였어요. 그런데 현행 연소득 기준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수당만 포함이 돼서 상여금 비중이 높은 이런 금융기관들의 고소득자들 있죠. 그분들이 대출 대상이 되는 게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총소득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총소득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면 융자 대상이 축소될 것을 고려해서 현재 5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어떤 소득 상환액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잘 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연소득에 따른 이 대출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그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바르게 적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둬야 할 재테크 리스트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제대로 챙겨보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포인트입니다. 네. 실제로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쓰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실을 잘 몰라서 포인트 쌓기에만 급급하고 어떤 그런 규모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알뜰하게 체크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죠, 그런 경우가. 2006년부터 매 그 미사용했던 그런 소멸 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무려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본인의 어떤 신용카드 포인트를 그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확인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 챙겨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편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는지 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근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또 귀찮죠. 번거롭고 또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윤서희 씨 말씀처럼 진짜 포인트를 다 일일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웹을 활용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신용카드에 그런 한 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장 쓰죠.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 그런 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신금융협회라는 곳에서 그 카드 포인트 웹이라고 치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런 잔여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가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카드는 롯데, 뭐 BC, 삼성, 신한, 하나, SK, 그다음 현대, KB국민, 외환, NH농협, 뭐 시티카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웹 검색창에서 카드 포인트 조회를 치면은 손쉽게 그 내용을 내려받으실 수가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그 부분 포인트를 없애서 맞아요. 좋은 일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포인트로 이게 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내년 돼서 없어지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맞아요. 포인트 사용되면 공짜를 선물 받는 그런 기분도 들고 참 네. 좋으니까 반드시 이 앱을 여러분들 카드 포인트 앱 한번 내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지난해부터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그 국세 납부를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활용해서 세금 납부를 한다면 그런 가계의 부담도 좀 덜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금 납부 외에도 어떤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쇼핑몰 이런 부분에서도 전환을 해주는 그런 부분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소멸 직전의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저도 쇼핑몰에서 카드 포인트 많이 쓰는 편인데 이렇게 또 참고하셔서 좋은 선물 보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정보 좀 전해주실까요? 네,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정말 저금리 기조에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행에 돈을 맡겨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저금리 시점인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면 0.1%라도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고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금리 수준에. 근데 그런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면은 4%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예적금 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보다는 인터넷 뱅킹이나 어떤 그런 한시적으로 인터넷 자체에서 공동 구매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금리를 더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제공하는 그런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보다는 인터넷 뱅킹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런 금리 부분을 찾으셔서 더 부자가 되시는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모니 시간을 통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둬야 할 재테크 리스트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여러분들 기대 부탁드립니다.